최근 강남권 중심으로 단기적인 반등세가 나타났는데 이 반등세가 그렇게 오래 갈 걸로 판단은 안 되고요. 지난해 이제 9.13 대책이 발표가 됐었잖아요. 그때 이후에 사실 대출 규제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유동성 부분이 축소가 돼 있어요. 그 부분들이 사실 거래량 축소 부분으로 시장의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고, 이게 서울을 중심으로 사실상 이제 공급 희소성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단 올해까지는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양호하게 나타나는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전월세 가격도 안정이 돼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정부가 현재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맞물리다 보면 현재 반등세가 나타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소비자 설문까지 한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단기적인 반등에서 끝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현재 물가 상승률이 한 2% 미만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사실 보합 수준에서 여러 가지 대출을 끼고 주택을 매입하신 분들은 길게 보시면 보합이 유지가 되면 손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딱히 이제 기회비 비용 부분을 고려를 하지 않더라도 세금 부분에서 워낙 강화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사실 장기적으로 보합세가 이렇게 유지가 되면 투자 가치로서의 부동산 자산 부분은 좀 훼손되는 국면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가 수도권 일단 서울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맥을 같이 하는데, 서울에서,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대장주에 해당되는 것들은 결국 서울이잖아요. 서울에서도 대장주에 해당되는 곳들은 강남권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경기도 인천 지역에서도 서울하고 얼마나 근접했냐에 따라서 이제 대장주 가치가 판단이 되는데, 결국 서울에서도 이제 강남권에 근접한 경기도 과천이라든지 아니면 판교라든지 아니면 분당이라든지 미래라든지 아니면 안양 평촌까지 이런 곳들 중심으로 사실상 대장주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상 이 지역들은 강남권 출퇴근이 편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교통 개선이 계속 꾸준히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장주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천은 어디라든지 다 좋은데 문제는 분양가가 거의 평당 4,000원에 육박하다 보니까 웬만한 서민들은 접근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이제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중도금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대출 자체를 막아놨기 때문에 사실상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 외에는 접근이 쉽지 않은 시장이죠. 사실상 과천은 이미 강남권에 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돼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들은 재건축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정비사업과 관련이 돼 있는데 왜 영향을 가장 크게 받냐? 재건축 사업들 같은 경우는 주 수익원이라는 부분들이 일반 분양을 통해서 충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비라든지 이자 비용 이런 부분, 분담금과 관련된 부분인데, 조합원들에게 이 부분을 청구하기보다는 사실상 일반 분양을 통해서 청구를 하죠. 근데 이게 분양가를 정부에서 일정 수준 이하에서 통제하겠다는 게 분양가 상한제이기 때문에 조합원들 중심으로 사업 추진이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건설사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공급을 늘릴 수도 있는데, 길게 보면 정비사업 부분에서의 수익성 훼손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공급이 축소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일반 주택, 서울에서도 특히 좀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들 중심으로 재평가 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재건축 시장은 좀 상승폭이 둔화를 됐지만 일반 아파트는 상승폭을 오히려 확대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이 공급과 관련된 이슈인데, 공급 부분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 보완책을 내놓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하게 되면 아마 일반 아파트 중심으로 상승폭이 커지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행 방법과 관련된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과거에는 인허가를 중심으로 했거든요. 지금은 제가 볼 때 강남권, 서울 강남권이 주요 타겟이다 보니까 어떤 곳들을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제 시행할 거냐 하는 부분이 지금 정부에서 논의 중이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도 좀 저희가 판단하기도 좀 불확실해요. 그래서 모집 공고를 기준으로 할 건지 인허가를 기준으로 할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 이런 곳들 중심으로 그 범주만 시행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은 일단 특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영향력이 좀 달라지는 양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부가 대책 내놓은 부분들이 지금 서울 집값과 어떻게 연계가 되느냐의 문제인데, 서울 집값
외에는 사실상 이미 잡혔어요. 집값 자체가. 물론 서울과 관련된 과천이라든지 광명이라든지 뭐 이런 곳들은 아직 잡혀있지는 않은데 결국 공급 부분을 어떻게 손대냐의 부분인데, 내년 같은 경우 서울에서의 공급이 상당 부분 줄어들 여지가 있어요. 그 부분들이 사실상 정부가 어떻게 보완을 할 거냐 하는 부분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서 공급이 축소되는 부분들을 용적률 상향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안 나온 상황에서는 사실상 내년에는 보합세라기보다는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큰 거죠. 네.